이어지는 순서는 성공 사례 따라잡기입니다. 이번 주는요,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네. 좋았는데, 네. 코스닥 지수가 뭐 3거래일 연속 올랐어요. 그쵸. 근데 뭐 잠깐 오르는 게 아니라 뭐 2%, 1% 이렇게 쭉쭉 오르는 걸 보면, 네. 700포인트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주일 내내 어쨌든 코스닥 지수가 너무 강하게 올라오다 맞아요.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 갈지 네. 되게 좀 투자자분들도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시장이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그 1등 방송을 하면서 주제를 지분 교체라고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코스닥 지수가 계속 빠질 거다,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오히려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의 상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5월 5일 어린이날 이제 하루 쉬어가고 난 이후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 3거래일 동안에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오늘 종가가 680포인트를 넘어섰거든요. 코스닥 지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이제 회귀가 돼버렸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준비해온 PPT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딱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매수를 상당히 좀 많이 했고 삼성전자로 뭐 동학 개미 운동을 한다라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죠.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의 IT 종목들, 특히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들을 포함한 중소형주들은 워낙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에서 지금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제가 왜 지금 지분 교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 지수를 처음 사기 시작한 게 645포인트부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제 2주 전부터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게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주가가 빠질 거다, 조정이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 그랬잖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645포인트면 우리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400포인트까지 코스닥 지수가 급락했을 때 삼성전자,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대형주를 이제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시작을 했고 반면에 투기적인 수급들은 코스닥 시장에 이제 배팅을 하면서 500포인트, 600포인트, 오늘 680포인트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뒤늦게 기관 외국인들이 645포인트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한 만큼 얘네들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만큼 지수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700포인트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IT 업종뿐만 아니라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전개가 되면 IT 업종 이후에 5G 종목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다음 주에 분명히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관심주까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주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다음 주 관심주를 좀 만나보기 전에 그동안 이야기 주셨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리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 제가 네. IT 종목들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많은 강조를 해드린 만큼 나름대로 좀 괜찮은 수익이 좀 나왔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IT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장비 종목 테크믹이라는 종목 보시는 것처럼 3거래일 동안에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죠. 오늘도 보시면 유니테스트가 거의 6% 가까이 올라가면서 3거래일 만에 역시나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정 장비 기업으로 제가 PSK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월요일부터 소개를 해드렸죠.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고고쇼 TV를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뭐 어떤 종목을 사셨건 간에 최소한 10에서 15%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유니테스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각 섹터별로 이제 강조해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면은 톱텍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2주 신고가 한번 뚫었고 유일하게 조금 약하게 움직였다라 싶은 종목들이 언택트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 중에 교육주였어요. YBM넷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YBM넷도 좀 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오늘도 이제 장중에 한 6% 가까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직
크게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던 종목들은 다음 주까지도 분명히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요. 혹시나 이제 이번 주에 매수하셔서 소폭 수익이 좀 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제 YBM넷도 한 7,000원에서 7,2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시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YBM넷 그리고 메가MD 두 종목을 세트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다음 주까지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종목들 다음 주까지 조금 더 보여도 된다라는 종목들로 또 선별해 주셨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 주 저희가 알아볼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IT 종목들 가만히 보면은 맞아요. 장비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비 종목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종목이 있고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대국민 사과,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나서 번뜩 드는 생각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성그룹이 돈 풀기를 시작하겠구나. 미뤄왔던 투자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사세 승계도 안 한다고 그랬고 문호조 경영도 이제 없앤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국민적인 어떤 이제 그 책임을 또 다하기 위한 유일한 게 이제 투자를 늘리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이 지갑을 열어야만 다른 대기업들도 눈치를 보다가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본격적인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아마 5월, 6월 달에 대두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쪽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면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투자 사이클과 관련된 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를 이제 미리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만한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들이 이제 ICD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실적이 1분기 때 이제 워낙 잘 나올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기업이고 삼성의 이제 대규모 투자라든지 중국의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비전옥스라든지 시솥 이런 기업들과 이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ICD라는 기업이거든요. 특히나 삼성이 이제 A5와 관련된 이제 투자를 시작했을 때 중소형 패널뿐만 아니라 대형 OLED 패널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ICD라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종목이 FNS 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이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으로 오늘 물론 이제 이 종목은 한 11%, 12% 가까이 급등이 좀 들어오기도 했지만 요즘에 뭐 IT 종목들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전고 좀 뚫고 뭐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 DB 하이텍이라든지 SNS텍 뭐 이런 종목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 FNS 테크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조금 위치가 낮은 종목 중에서는 APS 홀딩스라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이 기업도 이제 바닥을 살짝 통과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추세를 좀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아직까지는 좀 숨죽이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 뭐 10,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OLED 장비 종목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정말 IT인데 그 가운데서 OLED 장비주 한번 살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너무 또 IT 종목들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IT 종목들이 좀 쉬기 시작하면 또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놓치게 되잖아요. 네. 오늘 오전장에 장이 딱 열리자마자 눈에 띄게 움직인 섹터가 5G 섹터였어요. 장 막판에는 조금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도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보통 IT가 이제 순환매 사이클이 한번 전개가 되고 나면 다음 이제 순번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바로 5G와 관련된 섹터거든요.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를 제가 좀 추려드릴 거고 특히나 이제 5G를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럼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또 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이 G2 국가가 싸우는 또 모습들이 다시 연출이 된다면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다음 주 중에 중국의 류오 부총리 그리고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 무역대표부 대표가 화상 전화 연결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1단계 합의가 완료가 됐었잖아요.
올 1월 달에 그 합의 완료된 것에 대한 이행을 좀 점검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리스크도 조금은 다음 주 되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됐을 경우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5G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 있죠. 역시나 해외 매출과 관련된 이제 수주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에이스테크 그리고 또 하나 HFR이라는 종목이 있죠. 대표적으로 에이스테크와 HFR 이 두 종목은 해외 모멘텀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5G와 관련된 이제 매수세가 좀 강화됐을 경우에는 이 두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MW도 빠뜨릴 수는 없는 종목이거든요. 실적이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5G 대표적인 수혜주 딱 세 종목 KMW, HFR, 에이스테크 다음 주에 관심 있게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5G와 관련해서 에스테크를 비롯한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5G 섹터에도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섹터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종목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제가 NHN이라는 게임주를 소개를 맞아요. 해드렸잖아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정말 압도적으로 잘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NC소프트가 삼성전자는 보합에서 끝났지만 NC소프트는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NHN이라든지 W게임즈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주 컴투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단순히 한 종목 개별 이슈가 아니라 게임 업종에 대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개별주 스타일이긴 하지만 IT 종목이나 5G 종목을 나는 뭐 매매하기가 좀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개별주 스타일로 공략할 수 있는 게임주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어제 소개해드렸던 NHN을 포함해가지고 컴투스라든지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조금 사이즈가 있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수급이 좀 강화됐을 경우에는 지금 위치를 다들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을 다 뚫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컴투스도 오늘 이제 11만 원대를 뚫으면서 상당히 강하게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고 NHN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만 원대를 뚫어내면서 자꾸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추세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다음 주 공략주로 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야기해 주셨던 NHN 아직까지도 조금 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듣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다음 주 이제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좀 세워봐야 되잖아요. 네. 이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제가 무료 방송 지금 개설을 해놓고 왔는데요. 네. 4시 40분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 시장을 좀 정리를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움직일 만한 섹터 여전히 IT가 지금 강할 거라고 보는데 IT뿐만 아니라 5G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뭐 게임 업종이라든지 두루두루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좀 살펴보셔야만 하거든요. 그런 이제 다음 주 전략 특히나 또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특히 코스닥 시장에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한 게 거의 6개월 만이거든요. 아마 옵션 만기일 전후로 700을 뚫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